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수도권 외곽을 아니면 수도권 서울 지역 외곽을 여행할 때 많이 보는 대도시 외곽에 있는 거대한 식당들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식당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큰 대형 식당이 과연 영업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맛집으로 유명해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닌데요. 과연 왜 대도시 외곽에 거대한 대형 식당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한적한 곳에 대형 식당들이 정말로 길거리에 많습니다. 길가에도 많지만요, 안으로 들어가도 엄청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 큰 식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집, 한식집, 바베큐집, 설렁탕집, 국수집, 해장국집, 칼국수집, 그 다음에 카페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고요. 주차장도 대단히 넓습니다. 당연히 그 외곽에 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걸어서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차로 와야 하니까 주차장이 우선 완비돼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장사는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장사와는 관계없이 식당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떤 세금을 줄이고자 식당을 오픈한 것일까요? 만약에요,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로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세율 플러스 10%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엄청난 세금이 아닐 수 없겠죠. 기본세율 45% 플러스 10%면 55%고요. 지방소득세 10% 5.5% 하면 60.5%라고 하니까 거의 어떻습니까? 60%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되게 억울할 수 있겠죠. 가령 10년 전 취득한 나대지 가액이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 모든 취득 비용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도가액이 20억 원이라면 양도차익은 무려 17억 원이나 되거든요. 이럴 경우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 양도소득세는 중과를 합니다. 기본세율 플러스 10%입니다. 양도차익 17억 원입니다. 다행히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이면 20% 해줍니다. 3억 4천만 원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과세비조는 11억 9천만 원이고요. 적용세율은 55%가 되겠습니다. 누진공제액 6,594만 원 빼니까 산출세액이 무려 6억 8,206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 10% 포함하니까 7억 5,027만 원. 이 돈을 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대지 가진 신분은요, 비사업용 토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대지에 식당을 만들어서 5년 후에 양도한다면 과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업용 토지로 받기 때문에 양도세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되고요. 15년 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식당을 양도했을 때 기본세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요, 최고 45%까지 과세 당합니다. 양도차익 17억 원이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하니까 5억 1천만 원 공제하니까 과세 표준은 1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적용세율은 45%밖에 되지 않죠. 45%밖에 물론 어떻습니까? 중과보단 작다는 뜻입니다. 누진공제액 똑같이 6,594만 원 하니까 산출세액은 4억 6,956만 원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 10% 합치니까 5억 1,652만 원 나왔거든요. 자, 따라서 어떻습니까? 식당을 세워놓으니까 양도세가 2억 3,375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대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라도 개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대지를요, 자신이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만약에 나대지를요, 자녀 가족한테 증여한 이후에 식당을 오픈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수도권 외곽이나 아니면 서울 외곽에 있는 도심 지역 외곽에 있는 거대한 대형 식당을 보면은요, 고령의 노인이 부모님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경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자녀들한테 증여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그, 그 식당을 운영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나대지 감정평가액을요, 20억 원이지만 17억 원 정도의 그 저가로 감정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자녀 가족한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한테 5억 5천, 자녀 배우자한테 5억 1천만 원, 손자녀, 성년 손자녀한테 3억 2천만 원씩 총 6억 4천만 원을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는요. 자녀는 9천만 원, 자녀 배우자도 9천만 원이고요. 손자녀는요. 세대생략 할증세 30% 포함해서 각각 5,720만 원, 총 1억 1,440만 원 나오다 보니까 증여세 전체 2억 9,440만 원 나오고요. 취득세는 6,800만 원이 나옵니다. 총 세금은 그러다 보니까 3억 6,240만 원 나왔거든요. 자, 이러고 나서 10년 후에 식당을 양도한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30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출세액은 2억 9,515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10% 포함해서요. 3억 2,466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에 팔아도 양도세는 대단히 미미하죠. 그리고 사전에 증여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상속세는 엄청나게 줄였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요, 자신이 경영하든 아니면 자녀한테 그 해당 나대지를 증여해서 자녀가 식당을 오픈하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니까 도심 외곽 지역에요, 엄청난 대형 식당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식당을 오픈했는데 식당 영업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럴 때는 굳이 식당을 팔 이유가 없죠. 이때는 진짜로 가업승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이 여기에 다 모두 인력을 투입해서 가족 경영이 됩니다. 그래도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세를 위해서 식당을 오픈했는데 엄청나게 사업도 잘 되더라. 그러니까 잘 되는 집안은요, 가지를 심어도 수박이 열리는 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해서 도심 외곽에 나대지를 사고서 식당을 오픈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50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5억 원 공제 후 10%인 4억 5천만 원만 되니까 55억 원 가지고 엄청난 나대지를 사서 식당을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식당을 오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다면은요, 증여세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자산가인 부모는요, 150억 원을 창업자금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업자금 증여는 5억 원까지 증여했을 때 세금이 없고요, 5억 원 초과했을 때만 10%만 세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최대 100억 원까지 또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한다면 100억 원까지 증여하는데 이때도 1인당 100억 원 증여해도 9억 5천만 원에 비교적 저렴한 증여세만 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도심 외곽에 대형 식당을 오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의 상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만 되겠죠. 외국에 살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야 되겠죠. 증여자는 60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뭐 현금 등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요,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물류산업이라든가 음식점업을 이처럼 식당업을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로 50억 원을 증여받아서 식당을 창업하게 된다면 나중에 부동산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자본이익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50억 원에 식당을 차렸는데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100억 원이 된다면 그만큼 자본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이 유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를 통해서 배우셔갖고요,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콘스탄트님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지원해서 그 자금으로 식당을 오픈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정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됩니다. 손자녀들은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식당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면 운영 수익하고 자본이익 모든 것을 챙길 수 있고, 덩달아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가 식당업을 잘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초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지키는 것 더더욱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 자자손손 플랜, 100년 대계를 반드시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정말로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가 자산 증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신청하셔갖고 절세 전문가인 저 콘스탄트 김, 절세 아티스트, 저의 텍스 플러스 스토리, 텍스 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진짜 고민 많거든요. 이슈가 많습니다. variable, 이슈 프로세스라고 제가 VIP를 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거죠. 이 문제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의 절세 금액을 여러분 상상조차도 못할 겁니다. 엄청나고요. 자산 증식 효과는 또 엄청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상속세 걱정을 전혀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보료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10월달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하고요. 신청 방법은 참가비 5만 원 입금해 주시고요. 입금처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함하고 언제 참석하실지 문자 보내주시면 세미나 참석하신 분한테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나 아니면 제가 출간한 책에 친필 사인해서 공짜로 드리고요.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에 나오시면 2, 3분 거리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요. 도심 외곽에 거대한 대형 식당이 많이 질비하게 만들어지고 영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